이명우의 정치펀치. 오늘은 이 충남의 특히 천안에서 가장 핫한 축구센터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지금 이게 엊그제 보니까 언론 보도 보니까는 천안시가 도장을 찍었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우선 이제 천안시로 오는 걸로 돼 있죠. 예, 예.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반대를 했다. 예, 예, 예. 이거 지금 내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 예, 요 얘기를 한번 다시 정리 좀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해주실까요? 아, 예. 의회에서 천안시가 의회에다가 이 축구센터 유치를 하는데 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축구협회하고 이런 식으로 협의를 맺을 테니 아하. 동의를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지. 요청을 합니다. 예. 그런데 그게 이 축구협회와 천안시가 우선 협상 대상자 협정을 맺은 것이 그렇지. 5월 달에 5월 16일쯤 됩니다. 예, 예. 그리고 나서 8월 1일까지 8월 1일까지 그러니까 7월 말까지 협의를 하고 8월 1일 날 그 협정을 맺기로 해서 우선 협정 대상자였으니까 이제 본 MOU를 체결하기로 한 거죠. 그렇죠. 예, 예, 예. 그런데 7월 쉽게 얘기하면 MOU 체결하기 이틀 전 7월 30일 날 의회에 이걸 제출을 합니다. 내동 가만히 있다가 예, 그렇죠. 뭘 이유가 있나? 이유가 뭐냐면 예. 천안시 측 얘기입니다. 축구협회가 이 축구협회와 천안시가 협약 맺는 사안에 대해서 예. 밖으로 누설이 될 경우 유출이 되지 않는 그런 협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천안시하고. 그래서 바깥으로 새 나가면은 파기다. 파기다. 그러니까는 못 새 나가게 하기 위해서 시간을 짧게 줄 수밖에 없네요. 네,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7월 30일 날에 돼서야 쉽게 얘기하면 예. 시민들의 그 대위 기간이라고 하는 시의회에서조차 이제 이 내용을 받아본 겁니다. 뒤늦게 본 거네. 그때서. 받아보니까. 약 그것도 약 한 시간 정도 보고 다시 회수해 갔어요. 그 자료를 회수해 가고 이제 봤으니까 동의해라 이렇게 된 겁니다. 야, 그거 뭐 좀 문제가 있다. 네, 그러니까 예. 그 전부터 사실은 저도 그렇고 일부 언론도 그렇고 예. 또 뭐 의회에서도 뭐 요구가 아주 없었던 건 아니라고 네. 생각합니다만 너무 쉬쉬하고 얘기를 안 했어요. 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얘기도 안 하고 딱 하나 시민들한테 알려진 거는 언제 실사한다. 뭐 우선협상 대상자가 됐다. 그 다음에 마지막 결론은 8월 1일 낸다. 요런 정도만이지 그 안에 내용은 안에서 밥이 익는지 쌀이 써는지 설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 내용을 천안시가 얼마를 부담해야 되는지 대초에 얘기했던 거와 어느 정도 변화가 있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아니 이게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그렇죠. 처음에 예. 당초에 축구협회가 이 천안시가 매력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은 게 뭐냐면 축구협회가 1,500억을 내고 그 다음에 천안시는 땅만 대라. 예. 천안시는 땅만 대라가 아니라 어떤 지자체든 땅을 대주는 지자체가 있으면 예. 우리가 1,500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제2의 그 축구 종합센터를 만들겠다, 조성하겠다. 예. 이런 계획이에요. 어허. 그런데 막상 협상을 하다 보니까 애초에 처음에 들어왔던 신청했던 그 기초단체가 24개입니다. 많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과당 경쟁이 되고 있어요. 와. 뭐 아주 비근한 예로 옆에 있던 우리 바로 그 천안시 옆에 있는 아산시도 신청을 했어요. 네. 그런데 당시에 이제 아산시 쪽에서 나온 얘기입니다만 축구협회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기 시작해요. 그것도 공문을 보낸 것도 아니고 전화상으로, 구두상으로, 구두로 자 이러이러한 여러 기초단체가 하고 있으니 니들한테 유리하려면 우리가 얘기하는 이러이러한 시설들은 니들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 예. 처음에는 뭐 거기다 테니스장도 한다, 수영장도 한다, 뭐 축구센터, 뭐 공차는 운동장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런 것들을 하겠다라고 자기네가 하겠다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요구하는 거는 야 테니스장 하면은 이 테니스장 우리 운동선수만 치는 거 아니지 않냐? 니들 시민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니들이 해라. 뭐 저 수영장도 우리 선수들만 쓰는 게 아니고 시민도 이용하니까 니들이 그것도 만들어라. 니네 돈으로 만들어라. 자꾸 그런 요구가 있으니까 아산시에서 포기를 해버렸어요. 아산시는 추가적인 요구가 있으니까. 그런데
천안시는 이제 그 아산시는 그렇게 포기를 했는데 천안시는 어떻게든 따보려고. 어떻게 따보려고 그렇지. 그런저런 요구들을 자꾸 하나씩 들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우선협상 대상자 지정되기 얼마 전에 충남도에서 그 도지사가 이제 도지사 그리고 저 도의회 의장 그다음에 교육감 세 사람이 이 모여갖고 천안시 축구센터 유치를 지원하겠다는 그런 그 발표를 해요. 그 발표할 때에 뭐 제가 그때도 저 질문을 했습니다만 도시장님한테 자 경상북도는 200억 원 정도를 그 지자체에다가 지원한다고 공공연히 얘기했다. 당시에 광역 단체에서 지방에다가 공공연하게 왜냐하면 거기 경상북도는 3개 시가 이제 상주, 경주 뭐 포함 3개 시가 그 신청을 했는데 3개 시든 어디가 돼도 200억 원을 주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200억을 준다고 하는 것이 지원하겠다는 것이 사실 근거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광역단체가 기초단체와 이게 일반 협회가 저기 일을 하는 건데 정부가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그런데 그거를 광역단체가 지원해줄 근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당시에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지원 어떻게 할 거냐 천안시에. 그랬더니 행정적인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럼 재정적인 지원을 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 인프라 차원 도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지원은 물론 그거는 할 수 있어요. 지방도로를 논다든가 진입도로라든가 뭐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인프라 지원은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하겠다. 뭐 그것까지 이해 가죠. 그랬는데 그랬던 것이 점점 이제 내용이 바뀌어서 이제는 원래는 축구협회가 1,500억, 그 다음에 땅값만, 기초단체는 땅만, 보통은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인데 지금 8월 1일날 발표된 걸 보면은 축구협회는 한 500억 안 되는 돈. 나머지 그 다음에 이 천안시는 땅값 포함해서 얼마인지 액수 미상입니다 사실은. 뭐 발표는 1,100억을 하고 뭐 실질적으로는 천안시가 투자하는 돈 270억이다 그러는데 그건 계산착오인 것 같고 270억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지금 소위 말해서 축구협회가 제안했던 거에 대해서 천안시가 타당성 조사라든가 사전조사 같은 것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고서 그냥 축구센터, 축구협회 측 얘기만 들어갖고 축구협회가 주장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네가 그 국가 그 체육공원인가요? 그 기본 계획이 있어요. 그 기본 계획을 하면서 이걸 옮겼을 때의 경제 효과가 어떻다라고 하는 최종 용역 보고서가 있어요. 저 축구협회가 지네가 만들어준 용역 보고서. 그렇죠. 그게 미끼였습니다. 그게 1조 8천억이었구나. 2조 8천억. 2조 8천억. 생산 유발 효과가 2조 8천억. 그다음에 또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1조 4천억. 그다음에 고용 유발 효과가 4만 명 이렇게 했어요. 이거 다 뻥이에요. 이건 다 지금 유리하게 가져가는 거 아니야, 따지면? 그게 이게 다 뻥이다. 네,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지, 그건 아니고. 다 뻥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투입되는 거는 일회성만 따져요. 일회성만. 이게 근거가 뭐냐면 2014년에 한국은행이 작성한 2010년도 산업연관표예요. 거기에서 이걸 대입을 하면은 딱딱 나와요. 그냥 뭐 복잡한 것도 아니에요. 이게 복잡한 것도 아닌데 문제는 어떻게 대입을 하냐예요. 그래서 직접 효과, 간접 효과를 나눠서 했는데 실제로 직접 효과 측면에서 보면 직접 효과는 뭐냐면은 이제 돈을 넣었을 때 뭐 건설하고 하는데 들어가는 그 들어간 비용 대비해서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 그게 직접 효과거든요. 근데 그 직접 효과를 따지는 법이 어떻게 되냐면 10억 원을 넣었을 때의 고용지수가 얼마 10억 원을 넣었을 때 생산 유발 효과가 얼마. 그래서 이 건설 부분에 대한 것 이 건설 부분에 대한 개수에 따라서 나중에 실측은 다 해봐야 알겠지만 대충 건설 부분에 얼마를 집어넣으면 10억 원을 집어넣으면 몇 명까지 고용을 하더라. 그렇지. 뭐 이런 개수가 그게 이제 산업 연관표입니다. 그거를 보면은 그거에서 보면은 대략적으로 이 건설에 따른 이 직접 생산 유발 효과가
3,100억 원. 취업 유발 효과가 2,735명.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1,350억. 요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게 거의 뭐 10배, 20배 막 이렇게 부풀려지죠. 저게 보통 또 객관적으로 하는 것보다 자기가 하면은 예. 다 자기 유리한 쪽으로 그러니까 마케팅 차원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제 직접 효과, 예. 이제 직접 효과 부분은 여기도 양심 있는지 10년치는 안 했어요. 당연히 10년치 못 하죠. 한 번 하는 거니까. 예. 간접 효과는 10년치를 넣습니다. 여기에다가. 그래서 한 번 투입된 돈에 대해서 한 번 효과가 이렇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10번을 한 겁니다. 10번을. 한 거네. 나 이런 방식은 100년이라고 하면 뭐 훨씬 커지죠. 20년이라고 하면 2배가 되는 거고. 이런 환상적인 저기를 네. 갖다 붙였어요. 그리고 나서 뭐 후문입니다만 이거를 했던 용역을 했던 그 교수들 예. 뭐 대학에 천안 근방에 여기 근처에 있는 교수들. 천안 근방에 교수들이 예. 참여를 했었는데 예. 이게 뭐 한국 도시설계학회 그다음에 한국 코칭능력개발원이라고 한 두 군데가 이제 용역을 했어요. 예, 축구협회 예. 거를. 근데 이 용역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천안 근교에 있는 교수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교수들이 천안시에다가 이거를 하라고 꼬드겼답니다. 그렇지, 꼬드겼다고 그렇지. 봐야죠. 그렇겠지. 뭐 이렇게 예, 자기네가 그렇겠지. 효과를 부풀려 놓고. 그렇죠. 그래서 그 말이 그렇지 입장면 지금 들어간 데가 입장인데 물론 예. 뭐 간접 효과를 해서 그것이 생김으로 해서 이쪽에 그 병원들이 발전하고 그 병원에 발전하니까 거기에다가 그 간호사나 의사를 더 고용할 거다 예. 라고 하는 게 간접 효과거든요. 예. 그거를 거의 한 3만 8천 명 가까이를 10년간으로 본 거예요. 10년을 갖다가 곱하기 10을 해갖고 이걸 딱 보여주니까 지금 그렇죠. 소위 말하면 1년간 얘네들 뻥이라고 해도 3,800인데. 그렇죠. 야. 직접적인 효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설 효과하고 경제 파급 직접 효과가 있습니다. 경제 파급 직접 효과 운영에 따르는 운영하는 데는 경제 파급 직접 효과는 생산 유발 효과가 650억 원, 취업 유발 효과가 810명, 그리고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326억 원입니다. 완전 그러면 어떻게 보니까 지금 얘기대로 들어보면은 천안시가 이 축구 협회한테 완전 놀아놨네. 그렇죠. 예, 뭐 지금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예. 결론은 축구 협회가 에드벌룬을 띄우고 환상적인 걸 보여줬어요. 근데 이 환상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환상인가 아닌가에 대한 검사를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오직 따오는 것만 그냥 누구한테 누가 이거를 따져보려고 할 여지도 안 줬어요. 밝혀지도 않았으니까 얼마라고. 그리고 그럴 시간도 안 줬고 자료도 안 줬고.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이 축구협회가 얘기한 이 효과들을 쭉 나열했던 최종 용역 보고서에 보면 뭐 용역 보고서를 직접 보신 분들은 뭐 알겠지만은 숫자도 엄청 틀려요. 왔다 갔다 여기 붙일 걸 여기 갖다 놓고 막 이렇게 오타도 많고 막 그런데 그런 걸로 본다면 왜 본인들은 생산 유발 효과나 이런 것들을 그것도 직접 효과 아니고 간접 효과만 10년치를 따져 놓고 들어가는 비용은 당해 비용만 넣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직접 보면은 이게 참 뭐한 얘기지만은 4,000명이 안 됩니다. 고용 유발 효과가. 실제가? 예, 실제로. 예. 근데 거기 4만 명, 그쪽 방식대로 하면 4만 500명이에요. 이 엄청나게 이제 부풀려진 거죠. 이것이 그리고 뭐 요런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제가 이 기사를 냈어요. 분석도 하고 아마 경제 효과에 대해서 기사가 나간 거는 얼마다라고 축구협회가 밝혀진 것만 발표를 했지. 저도 어디 언론 봤더니만은 천안시가 아주 뭐 들어가는 돈이 270억밖에 안 된다. 뭔가 쉽게 하면 잘 된 것처럼 얘기는 내가 그런데 봤죠 기사는. 그 경제 효과라고 하는 거를 면밀히 살펴보면 소위 말해서 에드벌룬이 90%입니다. 소위 간접 효과라고 하는 거. 직접 효과는 말씀하신 대로 4,000명도 안 돼요. 한 번 투입했을 때에 그 상관 개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더 늘릴 수도 있어요. 왜 2조 8천억만 했는지 몰라요. 한 20조 이렇게 할 수도 있지.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를 분야별로 상관계수를 이렇게 여러 개를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실질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1130억이에요. 투입값이. 투입 데려가는 게? 예, 아니 이 용역 보고서를 할 때. 용역 보고서에? 토지 비용을 제외한 것이 1130억. 그런데 이제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1130억 중에서 왜 축구협회가 뭐 추가로 뭐를 더 하려고 했는지 몰라도 처음에 자기네가 발표할 때는 1,50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겠다라고 했었어요. 협회 예산을. 지들이? 오케이.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경제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지자체마다 달려들었죠. 더군다나 요즘 뭐 일자리 창출에 막 목을 내고 있는데 자치단체들 뭐 그것이 최고지 뭐. 4만 명 고용 창출을 한다는데 이게 저기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공사 끝나고 나면 810명 근무하는 거예요. 그 안에?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안에도 아니고 이제 그 주변에 식당이 생긴다든가 이런 것까지 해서 직접적인 효과는 810명입니다, 연간. 그거를 부풀려서 4만 명이니 막 가면 이거는 문제가 크죠. 야, 축구협회 뽕 세다. 아니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천안시가 하나도 검증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특히 이틀 만에 이걸 통과시켜 달라는 게 말이 되냐? 좀 살펴보자. 살펴보자라고 하는데. 야, 살피는 니네가 임마 나쁜 놈이야 이거구만 지금. 거기에서 이제 살필 때 무슨 얘기가 나왔느냐? 자, 축구협회에서 요구한 사항이 또 있어요. 축구협회에서 요구한 사항이 이 축구센터 외에 이거 해줘 저거 해줘. 외에 천안시의 축구붐 수송을 위해서 프로축구단 하나를 해야 된다. 설립해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니들이 산 땅 부분, 우리 그 3만 평 부분은 우리가 내는데, 그거는 우리가 내는데, 니들이 하는 부분은 니들이 관리비를 다 내라. 나머지 땅이 더 넓지 않습니까? 그렇죠. 11만 4천 평. 본인들은 3만 평. 11만에 3만 평이고 7만 평이 남네? 아니, 그게 아니죠. 14만 4천 평에서 3만 평은 축구협회 해주고 직접적으로 이제 관리해야 될 것이 11만 4천 평이에요. 11만 4천 평? 그거 관리비도 그러면은 얼마 같은데? 그렇죠. 그런 것들은 다 누락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축구 프로구단을 과거에 물론 이제 천마 1화 팀이 있었지만 지금 1군, 2군을 그저께 물어봤더니 천안시는 1군 안 한답니다. 예? 예, 1군 안 하고 2군을 2군 전문이요? K2 리그로 가겠다. 세상에 시작부터 K2 리그로 간다고 하는 프로구단이 어디 있어요? 프로구단이 우리나라 프로 K1, K2가 K1에 12팀, K2에 10팀이 있어요. 근데 K1 12팀 중에서 10팀이 잔존하고 2팀이 탈락하는 거죠. 그 다음에 K2에 있는 10개 팀 중에서 1, 2위가 올라가는 거고. 그러려면 K2에 있든 K1에 있든 선수단 확보를 해야 되고, 좋은 선수가 있어야만 이겨요. 비근한 예로 지금 프로축구에서 가장 투자를 많이 하는 구단이 전북이에요. 전북. 그러니까는 잘 나가잖아요. 전북이 지금 이제 2018년도가 5연패 했습니다. 5연패 했는데, 그래도 거기 보면은 선수가 국내에서 뛰는 선수 1위부터 5위까지가 전부 다 전북 선수예요. 연봉 1위부터. 그렇지. 그 다음에 외국인도 1위부터 5위까지 있는데 1, 2, 3위가 전부 다 전북에 있어요. 그렇지. 전북이 140억 원짜리 연간 맞습니다. 선수 연봉을 내고 있고 지금 이제 같은 이제 충청권에 대전. 유일하게 대전 시티즌이 있는데 이제 K2 리그로 떨어졌어요. 대전 시티즌이 지금 5, 60억 쓰다 보니까는 선수가 없어서 그렇죠. 좋은 선수 팔아갖고 썼거든. 그래서 김은중이 팔고 누구 팔고 해서 꾸역꾸역 끌고 가다가 결국은 나중에 바닥에 떨어지니까 2군은 떨어질 수밖에 없지. 성적이 안 나옵니다. 성적이 안 나오니까는 지금도 허덕이고 있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가 프로구단을 두는 이유가 무슨 구색을 갖추려고 두는 게 아니라 시민들한테 예를 들어 축구를 통해서 우리 고장의 자긍심을 높이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예를 들어 프로축구단 운영비 50억 해놨어요.
근데 운영비가 아니라 창단비. 창단비 50억. 예, 운영비는 없습니다. 예. 그거는 창단 이후 얘기이기 때문에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자 운영비가 제대로 된 프로축구 구단이 되려면 K1 리그의 연간 그 1군에 있는 선수들 그렇지. 연봉이 808억이었어요. 작년도에. 아. 그리고 평균 연봉이 80억이에요. 아. 왜냐하면 12개 중에서 예. 이 상무는 연봉을 안 받죠. 그렇죠. 예, 그림이니까. 그러니까 11개 팀이 예, 해서 예. 대략 70억, 80억 요 선에 왔다 갔다 해요. 평균 연봉이. 근데 80, 그 정도 되면 한 4위권, 5위권 정도의 연봉. 왜냐면 1등 하는 구단이 워낙 많이 써요. 맞아. 그러니까 예. 한 4, 5위권 연봉이 한 7, 80억 되더라고. 예. 선수단 연봉만. 여기에 코칭 스태프라든가 또는 프런트라든가 그리고 그 1년 내내 이제 구단 운영하는 경비라든가 이런 건 제외하고 연봉만 가지고 한 거예요. 이게 뭐 프론트 비용이나 이런 건 다 대략 비슷비슷할 테니까. 50억 갖고는 선수도 못 사와. 선수도 못 사야겠지. 창단만 하겠다는 게 창단식만 그러면 선수는 기념식만 하는 비용인 건지 예. 무슨 재주로 이 50억 갖고 선수단을 꾸리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그러고 나서 네. 야 50억 갖고 어떻게 프로축구 그 선수단을 만들 수 있느냐? 그랬더니 시청 담당자 관계자와 우리는 K1 리그가 아니고 K2 리그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아니 그러면 천안 시민이 2등 시민이 되라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게. 2등도 아니고 시작도 안 해보는 거죠. 그 K2 리그에서는 지금 천안 시민이 1등 시민 돼도 지금 시원찮을 판에 나는 목표가 2등이야. 이게 자식한 탈얘기입니까 이게? 목표가 2부 리그라고 하는 2부 리그라고 출범하면서 목표가 2부 리그 하는 그 프로구단은 아마 없을 겁니다. 야, 네, 눈 씻고 찾아봐도 없을 거예요. 참 소박하시네. 우리 천안 공무원들 소박해. 그러고서 그러니까 예산에 팀을 맞추는 거죠. 물론 이제 그래요, 맞아요. 시작할 때 이제 그 저기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 시민들이 잠깐이나마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이게 대전 시티즌을 잘 보면 압니다. 예. 예산에 맞춰서 구단 운영을 하다 보니까 결국 1부 리그에서 2부 리그로 떨어지고 2부 리그에서도 또 계속 뒤로 밀려요. 그렇죠. 그러면은요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대전 시민들이 엄청 열받는 거예요. 네. 천안 시민들 늘 죽어 삽니다. 이렇게 되면 안 돼. 프로팀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지 막상 프로팀이 있는데 노가다 스트레스 받아. 그리고 K2 리그 천안팀이 있으면 언제 시합하는지도 모르고 텔레비에 안 나옵니다. 당연히 안 나오죠. 안 나와요. 뭐 1군 하기도 바쁜데 네, 그러니까는 어느 구석에 처박혀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네. 뭐 그러면서 거기다가 또 왜 그 K리그에 참여하면 홍보 티켓비 뭐 티켓도 팔 수가 있고 뭐 있죠. 그런 비용은 왜 해놓습니까? K2 리그에 누가 티켓 사고 들어갑니까? 자 그런데 진짜 이게 왜 이렇게 지금 이 구본영 시장 여기에 이렇게 붙들렸나 이게요? 뭔가 지금 억지로 자기 실적이 지금 급했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 천안시가 전임 뭐 이런 말씀 드리면 뭐 전임 시장님이 여러 가지 일을 벌려놨고 그 와중에 또 잘못된 것들이 많이 있어서 구본영 시장이 들어왔을 때 대규모 토목공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쉽지가 않았어요. 뭐 물론 기간은 이제 뭐 4년 넘어 5년 차 되고 있지만 그 어떤 특별한 그 구본영 시장의 색깔을 낼 만한 사업들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못했고 조급성이 좀 생기네. 예. 그리고 또 이제 구본영 2기에 들어와서는 이제 뭔가를 좀 해야 되는데 때마침 또 선거법 위반이 재판을 하고 있고 걸려들었으니 그래서 뭐를 하고는 싶은데 할 만한 마땅한 게 없던 차에 거기에다가 또 이제 지역적으로 보면은 또 그 SK 하이닉스 유치 문제도 넘어갔고. 사실 그 유치하겠다라고 그 나섰던 발상 자체가 잘못된 거고요. 그거 정부 욕하고 탓하고 그러는데
벌써 이미 결정됐던 거 갖고 뒤늦게 와서 우리 안 주냐고 투덜대는 거 밖에 안 되고 여하튼 뭐 그런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지역 내에 뭔가 구본영 시장도 뭔가 사업을 표신하는 사업 하나 이제 해야겠구나 네, 라고 한 것이 거기에 딱 이제 입맛에 맞게 달려든 거죠. 이게 그거 한 거고. 근데 축구협회와는 사실 악연이라고 봐야죠. 악연은 네. 천안시에 과거부터 있었어요. 여기 성정동에 축구센터가 있는데 저거는 뭐 저렇게 축구협회가 공모 방식이 아니라 이제 천안시하고 협약을 해서 그냥 거기다 축구센터를 원래 들여쓰기로 했었는데 그게 또 축구협회 당시에 무리한 요구로 천안시가 그걸 다 따로 주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뭐 축구센터는 말 그대로 K3 리그에 있는 팀이 연습장으로 쓰는 그 경기장으로 쓰고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런 한 번의 경험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천안시가 이번에 축구 종합센터 뭐 그 국가대표 상비군들이 와서 저 훈련하는 훈련장 유치를 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뭐 대대적인 선전을 하고 이 참 황당한 경제 효과를 내세우면서 만만찮은 쉽게 얘기하면 현재 있는 그 구본영 시장 내지는 현재 있는 시정 이 사람들이 부담할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앞으로 들어올 어떤 그 민간 그 단체장이 들어와도 계속적으로 부담으로 남고 뒷사람들 설거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갖다 진짜 하면은 완전 빛 좋은 개살구 되겠어요. 네. 요즘 뭐 철이 지금 개살구철 아닙니까? 아직 뭐 빛은 좀 안 납니다. 지금 아직 빛이 아직 개살구 빛이 안 나는구나. 아직 빛은 안 나는데. 여하튼 지금 상황이 그렇게 그 천안시가 뭐 프랜카드 붙여가면서 막 막 그냥 갔다 온 것처럼 만세하고 환호할 만한 과연 그런 상황이냐. 그리고 아까 이제 첫 질문으로 돌아가서 자유한국당 시의원들이 반대를 했다. 공교롭게도 16대 9 이렇게 나온 것 같더라고요. 9명이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들 9명이 반대를 했습니다. 갑자기 민주당 쪽에서 자유한국당 의원 9명을 몰아붙이는 거지 이제. 내향로 정도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내향로. 천안시 발전에 반대하는. 그러나 과연 정말 어떤 게 천안시 발전을 위하는 거냐? 뭐 구체적으로 그 당시에 이제 그 반대하면서 야 이거 잘못하면 천안시가 부담해야 될 돈이 한 4천억까지 되는 것 같다. 이렇게 계산해보니까 축구센터 외에 그렇게 한 거를 가지고 또 모 언론이 저거 가짜 뉴스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모 언론도 사실은 그 발표하기 전까지 몰랐을 거예요. 그죠? 그게 가짜 뉴스인지 아닌지 일도 모르고 가짜 뉴스라고 하는 거구나. 그렇죠. 그게 가짜 뉴스일 것 같으면 그게 가짜 뉴스다라고 가짜 뉴스라고 하기 전에 가짜 뉴스가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네 지금. 그런 배경. 그러네. 그거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사실은 그 언론이 얘기한 것이 가짜 뉴스예요. 오히려. 뭐 4천억은 그렇다 그래. 이국장이 봤을 때. 마치 축구협회가 내야 될 돈을 천안시가 떠안았다. 그게 한 4천억 된다. 이렇게 보도를 해요.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축구협회가 내야 될 돈 중에서 천안시가 떠안은 거는 땅값 외에 들어가고 SOC에 들어가는 SOC와 땅값에 들어가는 돈 말고 나머지 부분은 축구협회가 내야 될 돈이 원래. 그런 거 떠안은 거 맞죠. 그렇지. 원래는 지자체에다가 땅만 부담해라 라고 했던 게 애초에 이 축구종합센터 이전 계획이에요. 근데 그 4천억이란 말은 틀렸겠지. 축구협회가 4천억 여기 집어넣는다는 얘기도 없었고 축구협회에 돈도 그만큼 없어요. 제가 알기로 축구협회 통장에 돈 없습니다. 저기
그러니까 180억 못 줘가지고 저 땅 팔아야 준다라고 하고 그러죠. 뭐 그 얘기를 하는데 예. 또. 예. 뭐 통장에 돈 있으면 그걸로 주고 땅 팔리면 자기네 통장에 집어넣으면 되죠. 비싸게 잘 팔고 하면. 근데 저 땅을 팔아야만 여기 저 천안시가 10,000평 주기로 한 3만 평 주기로 한 땅값을 치르겠다. 천안시 축구협 저 대한축구협회 통장에 돈이 없다는 얘기지. 그렇게 추론해서. 지금 이 땅 판다는 사람이 또 이거 지금 이대로 팔려나 모르겠어 이게. 그거는 아마도 이게 이제 사실 국가나 예. 지방자치단체는 수용하는 게 있어? 그렇죠. 수용령을 때릴 수가 있죠. 50%를 확보를 하면 50%를 확보를 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민간하고는 틀려요. 민간은 80% 이렇게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공공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50%를 확보하면 나머지 50%에 대해서 수용을 할 수가 있다. 네. 그러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과연 이제 공시지가의 최대 몇 프로까지 우선 먼저 협상을 해야 되고 선협상 나중에 수용령을 때리는데 수용령 정 안 되면 수용령을 때리는데 협상을 해갖고 공시지가보다 뭐 제가 알기로는 35% 정도 업 시켜서 수용령을 때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 공시지가로 때리진 못합니다. 자, 아무튼 오늘 우리 이명우의 정치펀치 지금 진짜 말하기 꺼내기 어려운 거 다들 지금 몰아붙일 때 그거는 아니다. 그래도 계산해 봐야 된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천안 시민들 이 방송 보시고 좋은 의견 한번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천안시가 꼼꼼히 좀 따져봐야 되는 게 아니냐 싶어. 그래도 안 될 것 같으면 빨리 파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천안시의 이제 신뢰도 문제겠지만 사실은 오면 좋죠. 오면 좋은데 좋지. 이렇게 굴욕적인 협상을 해갖고 갖고 올 정도는 아니다. 돈이 너무 들어가잖아. 돈 들어가는 거 돈 들어가는 거고 완전히 저쪽에서 정말로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는 그런 협약이에요 이게. 그러고서 나중에 이제 야 그좀 그렇게 되면은 좀 그 말 나올 것 같은데 라고 해서 바꿔준 게 하나 있어요. 바꿔준 게 뭐냐, 프로축구단을 언제까지 창단한다 이렇게 했다가 못 박진 않았어? 2022년도까지 2022년도부터 K리그에 참가한다 이렇게 바꿨어요. 좀 그 여유를 조금 뒀구만. 자, 오늘 아무튼 우리 이명우의 정치펀치 여기까지 하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취재하고 또 방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